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또 올랐어요. 5만원 돌파했고요. 7.5%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왜 오르는가? 주가는 왜 올라가는가? 그건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미래가치를 좋아지는 것, 요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릅니다. 딱 하나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겠죠. 어디서 기준을 잡을까? 그게 신고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여기 저점 2만 원, 그리고 여기 12월 달에 저점 정확하게 여기 17,000원. 이 가격에는 우리가 매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정말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고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올라가는 거, 이건 올라갈 때 세력들이 매집하면서 나온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한다. 뭐 개인이 매도한다. 뭐 기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죠. 요런 부분들도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딱 체크해 놓은 데 있죠. 여기가 거래대금 1조예요. 1조. 이게 일봉이니까 하루에 1조씩 터지는 때 언제예요? 고가 돌파. 고가 돌파. 그렇죠? 그리고 고가 돌파. 그리고 고가 돌파한 이후 쭉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걸 보자고요. 종목별 투자자 어때요? 외국인 한 달 동안이에요.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5천억. 그쵸? 한 달 동안 매매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 더 삽니다. 개인 파네요. 개인 다 털리네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수급 분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수급 분석은 애초에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수급 분석을 어떻게 알아요? 외국인들 언제 가서 언제 팔지 어떻게 알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도 탁 나오면서 뭐 시세가 좀 망가지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저가를 포기하고 고가에 파는 것을 포기하자. 저도 여기 17,000원에 사서 쭉 올라가서 만약에 6만 원 찍고 딱 떨어진다. 그럼 59,000원이라도 팔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매매하는 거를 실제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이었었느냐? 제가 4만 원 초반에 매도하고 그리고 43,000원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43,000원 뭐 등락을 줄 때. 왜 그랬을까요? 고가를 그냥 넘겨버렸거든. 이러면서 다시 매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간 건데 실제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려면 정말 3년, 4년, 5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 4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상황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쉬었다 갈 때 그리고 다시 붙을 때 즉 다시 매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매수한 결과 그쵸?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 4만 원부터 5만 원까지 25% 이상의 추가 상승이 또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매수한 이유도 뭐겠습니까? 여기가 바닥이야. 이거 예상하지 않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만 가더라도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신고가 돌파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격을 조정하는 거 22평까지의 이격 조정 구간은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졌죠. 여기는 뭐였어요? 시장에 대한 문제.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생긴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걸 미국도 알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 되는 쪽들 아마존도 그렇고요. 메타도 그렇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오픈 AI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원전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있느냐? 원전을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개발을 해요. 이런 정도까지 왔다. 자, A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GPU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요. 에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GPU가 사용하는 에너지, 전기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사용자용이 6배가 특급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격은 4에서 500만 원대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 사용자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잖아요. 빅테크에서 사가는 한 개당 GPU가 나와요. 그러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전기를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러면 바이든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배 증가시키겠다. 지금보다 원전에 대한 규모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1배를 더 추가해서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킬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보자고요. 체코 원전 제가 하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놨었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돈이 돼요. 체코는 일단 수주 금액부터 26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팀 코리아,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여기 그쵸? 팀 코리아가 수주한 금액이 8.5조입니다. 이러니까 현지화 60% 시키는데 이 60% 안에서 두산 스코더 파워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답답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수주한 금액, 요게 현지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요것도 한 3조 원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간 거 있죠. 그리고 수주한다는 그 금액은 뭐예요? 26조를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시공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조를 다 했을 때 요게 이익이 아니잖아요.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좋아지는 것, 즉 마진율이 좋아지는 것,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주가가 멀티플 적용을 하고 상승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 이 매출 기준에서 26조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33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만 원부터 뭐 한 4만 원까지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3조에서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뒷자리 뺄게요. 30조에서 마이너스 50% 하면 2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15조 올라갔다고요. 그쵸? 8.5조 플러스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수주할 금액인 거의 한 3조 원대 더하면 그쵸? 대략 한 12조라고 잡읍시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즉 AI라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상승은요,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코스피의 안정화, 이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원전에 대한 시세 적용은 기본적으로 SMR 그리고 오클로, 그렇죠? 여기서 시세를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오클로 이거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SMR보다 더 간다. SMR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늦게 빠질지는 몰라도 빠지긴 빠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상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거의 뭐 모든 호재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 근데 그 호재를 흡수하는 게 바닥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래요. 월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너무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내용 한번 보세요. 쭉 빠지죠. 2007년도에. 그리고 반등은 했지만 또 빠집니다. 많이 빠졌다고 산다. 많이 빠졌다고 산다. 많이 빠졌다고 산다. 많이 빠졌다고 산다. 그쵸?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제가 월봉으로 돌려보니까 짧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2010년도 그리고 2020년도 10년을 내렸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내렸다면 저가를 잡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가를 강조를 드렸었다는 건 뭐예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시작점은 언제예요? 신고가. 그쵸? 매매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신고가가 터졌죠. 뭐 흔히 얘기하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그딴 소리는 저 되게 싫어하는데 보유자들의 영역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도하는 구간. 어차피 우리는 매도할 때 뭐예요? 올라온 다음에 매도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올라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도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주도주는 모든 호재들을 흡수한다니까요. 근데 그 호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된다고요. 그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면요. 여기 업종 차트를 제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연중 최고가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2,9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3,300포인트 정도, 3,316인가 그럴 겁니다. 요 정도까지 가면 거의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와야 돼요. 한 10% 초반 정도. 근데 지금 기세로 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보자고요. 시장이 이렇게
거의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하죠.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이라도 완화됐다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요거 가장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이제 없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요런 부분이 작용한 결과인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 강세를 보였던 것, 상승한 6월 4일이거든요. 요때가 대선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잖아요. 이때 요걸 보자고요, 우리가. 6월 4일 날부터. 그쵸? 9%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상승폭이 많이 나왔는데. 그쵸? 이 구간은 시장에 의해서 상승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SMR에 대한 주가 한번 볼게요.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뉴스케일 파워죠. 고가를 넘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럼 원전에 대한 가장 대장주는 어디예요? SMR 그리고 오클로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시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MR이랑 오클로에서 시세가 유지되려면 뭐가 발생해야 될까요? 미국 정부 방향성, 원전에 대한 방향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4배 증가하겠다.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세가 나왔지만 여기부터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 즉 모든 호재를 다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거, 제가 항상 주도주 강조 드렸었던 게 뭡니까?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그쵸? 엄청 강하죠? 그리고 알테오젠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그리고 방산, 한화 시스템, 그쵸? 하나 시스템 어저께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 보유하고 있다. 이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이 안에, 즉 신고가 주도주 포트폴리오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의 정확한 움직임을 내고 있다. 그리고 뭐 수급,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 우리는 고점을 절대 못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다시 물량을 뺐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어디서 잡을지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초기 배수 대비 100% 수익 한참 넘었다. 어차피 고가 못 잡는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요 장 끝나고 말씀드린 건데 쭉 올려서 보시면 장중에 6월 11일이죠. 그쵸? 오전 9시 39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5.6%죠. 상승했을 때 57,000원. 지금 가격은 51,800원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5%대 상승. 타점 공유할 때까지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몽땅 보유하세요. 9시 40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군,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 그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84,500원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 29만 원까지 올려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2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5천 원 그냥 위쪽으로 주문 걸으래. 왜 그럴까요? 잡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 얼마에 살 거야? 얼마 이하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이해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통방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한화 시스템, 그쵸? 여기 방산 35% 수익 중. 방산도 주도주군에 포함된다. 매수한 가격대 한번 볼까요? 여기 5월 14일이죠. 43,000원일 때 어때요? 45,000원까지 올려잡아라. 그냥 1,000원 위로 잡아라. 그쵸? 장중이잖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도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계속 수익 구간. 그리고 6월 10일 날에는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세 27% 정도의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주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종목인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2024년 5월 달입니다. 첫 번째 체코 원전된 관련, 그쵸? 그리고 요 날 있죠, 요날이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날입니다. 저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고, 요날 여기 보시면 24년 7월 18일입니다. 어때요? 4.28%. 그쵸? 그리고 나서 호재가 터지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호재가 터졌는데 안 가.
안 가겠다는 거죠. 자, 신고가가 올라갔어. 호재가 뭔지 몰라. 그냥 사는 겁니다. 신고가가 갔을 때. 물론 나름의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신고가, 즉 가격을 먼저 보고 사라는 겁니다. 매수하고 나서 호재를 체크하겠죠. 근데 호재가 터졌어. 근데 주가 안 가. 그럼 팔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올라갈 때 여기 1월과 2월 달에 계속해서 체코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저만 요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신고가 이후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중요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5월 달에는 미국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이 보세요. 수익 구간 67%, 그쵸? 61%, 60%대 이렇게 수익 터지잖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ABL 바이오, 그쵸? 어때요? 76%. 언제 샀어요? 신고가잖아요. 이쪽 뒤에서 24년 7월 8월 달 볼까요? 14%. 그쵸? 8월 29일 날. 이것도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해야 내가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4년도, 25년도에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24년 초반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월 12일 날 5% 손절했잖아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려오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어요. 그런 결과 지금 15%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다시 40만 원 근처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알테오젠도 보면 어때요? 24년도에 수익 구간 엄청 많이 났죠. 3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것처럼 두 자릿수 수익, 그것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60% 70% 이렇게 수익 터지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중에서 60% 70%씩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아무리 뭐 지금 알테오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이후에 제가 매수를 했고 지금 3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어저께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이것도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매수 구간 잡잖아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간다고요.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초기 매수한 이 물량들은 한 130% 정도가 찍혀 있어요. 전 신용 포함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130%대 요 정도 수익 구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요런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제가 신고가 요런 거 가격대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언제 조정을 받을지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주도주 안에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